동작하는지, 오픈해시 기반으로 동작하는 예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교육도시의 시민을 상정을 하죠. 교육도시 인구가 인구 10만 있고, 그리고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다 하면은 이 1000개 각각이 각각의 시민과 각각의 기업이 다 재무제표를 생성하고, 재무제표상에는 현금 계정이 있죠. 계정이 있고, 현금 계정에 있는 숫자, 이게 바로 화폐입니다. 이 화폐를 우리 F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숫자예요, 숫자.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숫자입니다. 장부에 적혀 있는 숫자가 곧 화폐죠. 그리고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은행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글로벌 은행입니다. 그냥 은행이 아니라 글로벌 뱅크를 구성을 할 텐데, 요걸 먼저 얘기를 하려면 또 화폐 시스템을 조금 더 부연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화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화폐는 1번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국적화폐죠. 국적화폐는 특정 국가가 발행한 화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화폐가 다 국적화폐입니다. 영어로는 피아트 커런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피아트 커런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의 가치,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 정부, 국가의 조세권이죠. 국가의 조세권. 택싱 파워가 바로 특정 화폐의 가치를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한국의 원화, 한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원화의 가치는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조세권, 그죠?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 권한, 그게 한국 돈의 가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실물 화폐라고 해야 되나요? 실물 자산 담보 화폐. 영어로는 이제 asset backed 혹은 asset backed라고도 표시하기도 하고, 혹은 based currency. 실물 자산, 예를 들어서 금 기반 화폐, 금 본위 화폐입니다. 지금 현재 2025년 4월 기준으로 금 본위 화폐 비슷하게 쓰이는 것이 러시아 루블이죠. 러시아 루블. 이게 금 본위 화폐 기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 번째는 개인이 발행하는 어음과 같은 거죠. 어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채권 같은 유가증권,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현금성 자산. 이걸 커런트 에셋이라고도 표현해요. 당좌 자산이라고도 보통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폐의 세 가지 대표적인 종류인데, 우리가 오픈해시 기반의 이 디지털 화폐 F라고 하는 것은 이 셋 중에 어디에도 사실 속하진 않아요. 어디에도 속하진 않지만은 굳이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도시를 봅시다. 교육도시는 이걸 이제 대략 건설 비용이 20조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건설비. 그러니까 교육도시 자체가 최소 2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일단 초기 가치, 그러니까 개시 대차 대조표 개시 BS라고 이렇게 밸런스 시트 상에서 이제 20조 원이에요. 그 20조 원을 담보로 해서 20조 원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죠. 주식 발행. 그러니까 교육도시를 하나의 법인화한다 그러면 이 법인의 가치는 일단 20조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조 원을 담보로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하고,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죠. 그게 디지털 화폐 F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는 일단 자산 담보 화폐랑 비슷하죠. 어떤 주식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세 번째 어음과 주식 채권 같은 현금성 자산과도 비슷해요. 근데 주식 그 자체가 아니라 주식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고, 이걸 담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담보로 해서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거니까
정확하게 주식과 채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식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 자체는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담보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금으로 바꿔요. 금. 그리고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하고 일정 부분은 국제화폐, 한국의 원화 등등으로 해서 풀을 구성을 합니다. 자산의 풀을 구성하고 풀의 구성은 요소는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담보화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합니다. 그럼 이 디지털 화폐는 엄밀히 말하면 주식만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금만도 아니고 국제화폐만도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점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우리 암호 증표라 그러나요? 암호 증표나 혹은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얘는 실물 자산이 없습니다. 자산이 없다. 그 가치를 담보하는 실물 자산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뭐 1,000만 원이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0원이 된다 하더라도 딱히 이상할 건 없어요. 왜냐니까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 없고, 따라서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게 언제든지 0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와 비슷한 건데 일단 폭탄이 내 손에서 터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투자라는 게 다 그런 폭탄 돌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일단 화폐이고, 화폐의 개념이 정리가 되면은 이걸 기준으로 근본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은행을 하나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은행의 역할은 이제 예금과 주로 대출이잖아요. 대출.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디지털 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그죠? 활용해서 완전한 무인은행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무인은행. 그러니까 완전한 그냥 디지털 은행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은행에다가 AI 기술을 같이 결합하면 뭐 AI가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만은 사람이 하는 일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AI 기술을 결합하면서 완전한 무인은행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는 당연히 예금 금리는 높고 대출 금리는 낮고 낮은 은행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오픈애시 기반의 은행입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가 오가는 거고 돈이 오가는 건 사실 없어요. 이제 숫자가 오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뭐 100만 원을 송금한다 그러면은 숫자 100만이라는 숫자가 날아가는 거지, 현금 지폐가 100만 원어치 뭐 5만 원권 20장이 날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전에는 5만 원권 20장이 날아가고 했었는데, 전달되고 했었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숫자만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재무제표에 있고, 이 재무제표의 현금 계정에 있는 거죠. 현금 계정에 있는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들을, 그러면 이 숫자가 참이다, 절대 거짓이 아니다, 그죠? 나의 재무제표에 적혀 있는 숫자 100만, 1000만, 1억이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걸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오픈애시 기술입니다. 그죠?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오픈애시의 원리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 용도를 다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생성을 하고, 재무제표에 적혀 있는 어떤 숫자가 적히게 될 것이고, 그 숫자가 곧 화폐이고, 그 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하는 일종의 금융 서비스, 그게 오픈애시 기반의 은행이고, 그죠? 이 은행을 오픈애시 기술을 참고로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픈애시긴 한데 대문자 해시라고 적어요. 이렇게 오픈애시. 기술로서의 오픈애시와 금융 서비스로서의 오픈애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H를 대문자로 표시하면은 얘는 오픈애시라는 기술에 기초한 디지털 은행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거기에 이제 AI 교육도시의 어떤 자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본금을 담보로 해서 혹은 교육도시의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그 주식을 일정 부분 금과 국제화폐로 취환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금을 30%, 그리고 주식을 50%, 그리고 국제화폐를 20%,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원화죠. KRW를 해서
하나의 풀, 자산 풀을 만들죠. SF 풀을 만들고 이 SF를 담보, 그러니까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화폐, 일정 수량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의 오픈넷이라는 뱅크의, 그러니까 의 기본 통화 혹은 거래 통화라고 얘기를 해요. 거래 통화는 한국 원화가 아니라 바로 F, 디지털 통화 F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F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교육도시, 제주 AI 교육도시인데, 여기가 AI 교육도시, 얘가 잘 된다고 하면은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그죠? F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교육도시가 생각했던 것만큼 운영이 잘 되지 않고 계속 적자를 본다, 그러면 F의 가치가 또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죠? 위험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변동성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 보통 리스크라고 표현하는데, 위험이 크다 혹은 높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변동성이 크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의 변동, 가격이 확 올라가거나 확 내려가거나 하는 것이 변동성이 크면은 결국 위험이 큰 겁니다. 그죠?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크면 그냥 위험이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럼 변동성이 큰 것을 줄일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일 방안 있어야 되고,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분산이죠. 분산. 위험을 분산하는 건데, 어떻게 분산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분산 방식은 제주 AI 교육도시, 제주 교육도시가 만들어질 것이고, 요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각국의 AI 신도시 건설한다고 가정, 각국의 AI 신도시가 이제 건설된다고 보고, 요게 예를 들어서 100개가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이 100개의 신도시도 똑같은 과정으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가령 중국 같은 경우,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무슨 뭐 청도 AI 신도시 건설한다 그러면, 얘도 자산풀을 만들 수가 있죠. SF를 만들고, 이 SF에는 마찬가지로 국적통화 일정 부분 들어가고, 금도 일단 들어가죠. 금 30%, 그리고 주식 50%. 그러니까 중국 AI 청도 AI 신도시를 담보로 하는 주식 50%. 그리고 국적통화. 이 국적통화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CNY가 되겠죠. 이와이면 ECNY. 그죠?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인민폐. 요거 20%.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디지털 통화 F를 발행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F와 제주 교육도시에서 만든 이 F랑 뭐가 갖고 다르냐? 같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각국이 발행했던 F를 또다시 새로운 글로벌 SF를 구성하는 SF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제주 교육도시가 발행한 F, 그리고 중국 청도 AI 신도시가 발행한 F, 그리고 러시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필리핀도 있고 뭐 등등등등, 각국이 발행한 F들을 다 합쳐서, 이 F들을 다 합쳐서 F들의 풀을 구성하고, 이 풀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F를 발행하는. 그때 이 F는 이전의 F와 다른 점이 뭐냐니까, 위험이 분산된 F입니다. 그죠? 위험이 분산된 디지털 화폐가 되는 거죠. 위험이 분산된 디지털 화폐이니까 이것은 글로벌 결제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글로벌 한 어떤 세틀먼트, 클리어링, 결제 통화로 역할을 하게 되고, 글로벌 결제 통화가 유통되는 창구로서 글로벌 온라인 뱅크를 하나 구성할 수가 있죠. 온라인 뱅크. 요게 이번 오픈넷 기반의 글로벌 은행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이 은행은 기존의 어떤 은행들을 하고 굉장히 다르죠. 일단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완전한 무인은행, 그리고 이제 기본 통화가 달러도 아니고 다른 국적 통화도 아니고 F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본 통화를 구성하게 돼요.
변동성이 최소화된 위험이 분산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국 100개의 신도시로 분산이 되는 거죠. 그죠? 기본 통화가 F이고, 그리고 이건 글로벌 뱅크죠. 글로벌 뱅크라고 쓰니다. 자, 요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오픈애쉬 기반의 글로벌 은행이에요. 요거 뭐 뭔가 좀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조금 기존 은행이나 기존의 암호정표나 뭐 비트코인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굳이 비교한다 그러면은 가장 비슷한 형태라고 한다면은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인민폐, 렌민피, 요게 그나마 우리가 만들고 있는 F랑 좀 비슷하긴 해요.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기술적으로 비슷하지 개념이나 원리나 어떤 작동 메커니즘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디지털 화폐는 지금까지 나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개념이 낯설긴 하겠습니다만, 차차 점점 교육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나감에 따라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